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찍는 이유는 선행대 수학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니까요. 요것을 잘 보고 또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념 문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OX 문제를, 물론 배점은 작지만 OX 문제를 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가우스 소거법에서 크레머의 규칙과는 달리 유일한 해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레머의 규칙 같은 경우는 X는 뭐 A라고 치면 A의 행렬식분에 여기 상수항,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식분의 행렬식인데 이 행렬식이 역행렬을 존재하지 않으면 즉 이게 0이 되는 경우 분수의 분모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걸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에는 구할 수 없는 거죠.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해서는. 그러나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면 그거는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 요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유일한 해가 아닐지라도, 즉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더라도 그걸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죠. true가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같다. 자,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있어요. 근데 방향은 같아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요 세타각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크기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화살표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자, 물론 요 그림상에서는 요것이 한 2배 정도 길이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겠지만 만약에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벡터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느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거는 옮길 수 있습니다. 벡터는. 자, 그래서 이건 true가 되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곱하면 항상 같은 방향이 크기가 다른 벡터를 넣는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얘에서 U라는 벡터가 있는데 U라는 벡터의 스칼라 곱. 자, 이것도 좀 잘못된 건데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벡터는, 여기 U 벡터라고 했을 때, 요 C를 곱하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방향 같은데, 크기가 다른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뭐냐면, 반대 방향인 경우는, 방향이 같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U,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같은 방향이 아니어서, 여기 방향이 같은, 그러나 크기는 다른 그런 벡터를 얻는다는 건 틀린 겁니다. 이건 false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기가 다르고 방향도 같거나 반대 방향의 벡터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false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집합은 R2의 부분 공간이 된다. 자, 요거 그림을 그리시면 순서쌍이잖아요. 자, 요걸 그림을 그리면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보면 결국은 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 자, 이거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원점 반드시 부분 공간 되려면 원점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의 점을 잡아서 두 개를 더해도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렇게 되고 스칼라 곱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됩니다. 여기는 true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b는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경우는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최소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선행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정속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V1, V2, 예를 들면 V3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 A, V1 더하기 B, V2, C, V3 요게 0일 때 A, B, C가 0이다라는 거죠. 이때 A도 0, B도 0, C도 0 이러면 이건 독립이에요. 독립.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B가 0이 아니니까 이게 나머지 옮겨요. 뭐 A하고 C는 A하고 C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 V1 마이너스 C V3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V2는 두 개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B0 0이 아니라고 했죠. 0이 아니면 정속입니다. 그죠? 정속이에요. 그래서 정속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차원을 구할 때 독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게끔 필요 없는 건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됐을 때 그때 남아있는 벡터의 개수가 보통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형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1,0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이 되니까 얘는 true가 되죠. 얘도 true가 됩니다. 예, 7번을 보시면 R2를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생성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생성하고 독립이 되면 그 주어진 벡터의 집합들이 바로 뭐가 돼요? 차원이 되죠. 물론 벡터의 개수가 차원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R2면 2차원이에요. 2차원. 그죠? 그래서 벡터가 두 개니까 당연히 2차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true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독립이 안 돼요. 정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V를 1,2 옆으로 쓸게요. U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표시하면, U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V가 됩니다. 즉, 나머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 하나 갖고 얘랑 V랑 U가 두 개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얘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 필요 없어요. 그 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R1밖에 없습니다. R1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A, 뭐 1, 뭐 이런 것들. A는 R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직선들. 이런 것들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A, 2A. A는 실수. 즉 요것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R2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요걸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제일 좋냐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아무 점 1,1 어떤 점이 상관없어요. 1,1이 여기에 있으니까 생성한다는 얘기는 1,1을 저거 A 1,2로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없죠. 즉 이렇게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예요? false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V가 A의 고유 벡터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요걸 만족하면 요 V가 고유 벡터고 얘가 고유치, 고유값 이렇게 됩니다. 고유값. 그러니까 고유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만족한다고 했고요. 여기 임의의 실수, A가 0이 아닌 실수면 결국은 뭐냐면 A, V도 고유 벡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A의 AV 요것이 결국 람다의 AV가 될 거냐 라는 얘기죠. 자, 쉽게 보면 이걸 보이는 거니까 얘는 A가 있으니까 이 A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얘는 뭐야?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람다 V라고 했으니까 A 람다 V가 돼요. 이거는 두 개 다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로 쳐주면 결국 이걸 만족하죠. 그러니까 AV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여기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고유값이 1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 3을 곱한 3A의 고유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죠. 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A, V는 V고 A, U는 마이너스 2AU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3A에 U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뭔진 몰라요. 람다 1 V가 되고 그 다음에 3A에 U는 람다 2의 U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 1과 람다 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식에서 요거를 이항할 수 있죠. 그죠? 뭐 이항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것이 바로 뭐였어요? V라고 했으니까 3V가 되죠. 그러니까 람다 1은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뭐예요? 3 곱하기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2의 U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U. 그래서 람다 2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두 벡터의 내적이 음수이면 벡터 사이의 각은 예각이다. 자, 두 벡터 내적은 뭐 원래는 곱하기 생략해도 돼요. 근데 혼돈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여기 점을 찍어주는 거죠. 두 개, 여기 내적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각각의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양수, 얘가 양수죠. 크기니까, 길이니까. 그럼 얘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근데 코사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벡터의 사이각은 뭐예요? 아무리 커봐야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요. 그죠? 근데 180도보다 여기 아니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true가 되고요. 얘는 false가 되죠. 왜냐하면 90도보다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뭐예요? 둔각이 돼요. 둔각. 그죠? 그러면 직각은 안 됩니까? 직각은 여기 등호일 때. 여기 등호이면 이때는 직각입니다. 직각.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곱이고 벡터의 외적은 벡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두 벡터의 내적은 여기도 실수값, 여기도 실수, 여기도 실수니까 스칼라 곱이 돼요. 근데 외적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직각인 요 벡터를 우리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의 길이는 요거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외적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true가 됩니다. 자, 12번 문제.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두 벡터의 외적이 0이어야 된다. 자, 원래 u 곱하기 v 요거는 뭐냐면 요거의 크기 곱하기 v 크기 사인 두 벡터의 사이 여기에다 방향이 있는 단위 벡터. 이는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 그러니까 u하고 v의 수직인 벡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곱하기에서 이게 평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뭐예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0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지금 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가 0이란 얘기예요. 0벡터란 얘기죠. 0벡터. 얘가 0 되려면 결국 사인이 0이어야 돼. 사인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0도이거나 180도이거나 그다음 360도. 자,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의 벡터가 똑같이 있다. 그러면 0이죠.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180도가 되겠죠. 그 두 가지 경우에 사인 세타가 0 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것이 0일 때다. 즉 요거는 true가 됩니다. 자, 사지선다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행렬의 기본행 연산에서 가능하지 않은 연산은 자, 기본행 연산입니다. 그래서 한 행에 c를 곱할 수 있다. 이렇게 뭐 1, 2, 3, 4, 5, 6, 7, 8, 9 여기 이제 상수값 1, 2, 3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게 첨가행렬이죠. 자, 그러면 하나의 행에 똑같은 c값을 곱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두 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값을 k배 곱해서 다른 쪽에다가 더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행과 한 열을 바꿀 수 있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면 0벡터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구부러지는 벡터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와 단위 좌표 벡터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길이는 단위라고 하는 건 1을 의미하거든요. 단위 벡터는 결국은 크기가 1인 벡터고 단위 좌표 벡터는 X축, Y축 이런 좌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크기는 1로 동일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다르다.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의 내적은 뭐예요? U 벡터의 크기이다. 자, 이 문제는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U 곱하기 U잖아요. U 곱하기 U니까 다시요. 제가 U 곱하기 V인 줄 알았어요. U 곱하기 U인 경우는 결국은 뭐예요?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0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요거 U의 제곱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요거 틀린 거죠. U의 크기가 아니고 U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오류가 있었네요. 그 답은 요거 2번과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벡터 앞에 스칼라 값을 곱한 것은 벡터다. 그렇죠? 뭐 벡터의 V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해서도 벡터가 되는 거죠. U 벡터하고 마이너스 V 벡터가 같으면 방향이 반대다. 맞는 얘기고 벡터와 벡터의 차는 벡터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차를 구하여라.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차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건 벡터가 됩니다. 자, R2상에서 선형 독립이 되도록 3개의 벡터를 찾을 수 있다. 선형 독립이 된다.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 되려면 여기선 선형 독립이 되는 건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1개여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 많을 때 2개란 얘기죠. 즉 선형 독립이 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차수의 개수가 격이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맞지 않은 것이니까 요거 맞고, 여기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맞고, 요것이 틀린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인 S가 부분 공간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냐? 자, 부분 공간 되려면 결국 첫 번째 0벡터가 요 S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요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벡터의 합은 결합법칙 성립해야 돼. 뭐 이것도 당연히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이 닫혀 있어야 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애매하게 출제가 됐는데, 네, 요것이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4번으로 하는 게 물론 2번도 맞는 얘기인데, 자, V가 벡터 공간이고 2개의 합과 곱이 닫혀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 곱하기 V. 이 스칼라 곱도 닫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0벡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것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필수 조건 이게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하지만 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다음 벡터들 중 R2상에서 기저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2개가 서로 2개가 있고 R2니까 2개가 있고 서로 독립이면 다 기저가 됩니다. 즉 독립이 되고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단위 벡터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 그림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1이면 어디예요? 요 벡터고 여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1요 벡터예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뭐예요? 이직성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1차원이에요. 자, 요거는 0,1이니까 여기 1,1이니까 여기 이 두 벡터 가지고 적절하게 결합을 하면 모든 벡터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요거는 1,1이고 2,1 요것도 이 두 벡터 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답은 여기 2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벡터 공간을 생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형 독립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형 독립이라고 해서 반드시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형 독립이면서 벡터 공간을 생성하면 그 벡터는 기저가 돼야 돼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V 벡터가 차원이 n개인데 S가 V의 부분 공간이면 이렇게 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등호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이게 부분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도 포함돼서 등호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차원이 1차원이잖아요. 그죠? 즉 지금 벡터가 2개씩 있는데 1차원 된다는 얘기는 정속이 된다는 얘기죠. 정속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얘 가지고 얘 못 만들죠. 얘는 얘 가지고 못 만들어요. 얘도 얘 가지고 못 만들어요. 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8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어느 하나가 0벡터이면 내적은 항상 0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벡터의 크기로 곱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0이니까 당연히 0 되죠. 자, 그리고 두 벡터가 직교일 때 내적은 1인 경우가 있다. 두 벡터가 두 벡터가 직교한다.
근데 그 내적 1이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죠. 1,0하고 0,2. 1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두 벡터의 차. 요거는 차인데 이거의 크기를 구하면 두 벡터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칼라 값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u 빼기 v하고 v 빼기 u는 같은 값이다. 요거는 두 개의 벡터의 거리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값을 가진다. 요것도 맞는 답인데. 예, 제가 문장을 잘못 읽었네요. 요 2번을 보면 직교할 경우에는 내적이 1인 경우가 있다. 여기 좀 말을 제가 여기 이게 좀 잘못 쓴 겁니다. 이게 원래 내적이 1인 경우이다. 여기가 가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적 1이면 직교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직교한다고 해서 어떤 값을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이 답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문제를 잘못 쓴 거 이게 아마 복사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u 곱하기 u 외적 v가 0일 때 맞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겹치거나 평행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지우고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n 곱하기 n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값의 고유 벡터는 선형 독립이다. 그 다음에 2번 람다가 고유값이면 요거는 비자명해를 갖는다. 3번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면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 4번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한다. 자, 이거 보시면 1번 여기 지금 10번 문제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400페이지에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n 곱하기 n 행렬에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벡터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하고 이 고유 벡터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람다가 고유값이면 요것이 비자명해를 갖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게 고유값이면 결국은 요게 0이 되거든요. 이게 0이 된다는 건 행렬식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나의 행렬로 보면 행렬식이 0이 되면 결국은 자명해를 비자명해를 갖는 거죠. 즉 무수히 많거나 여기가 0이니까 이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닮은 행렬이면 즉 뭐 B가 C 인버스 A의 C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닮은 행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고유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 책에 이제 정리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 V라고 돼 있고 람다 V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유값에 대한 이 고유값에 대한 이 벡터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V 대신에 2V로 해도 되고 뭐 2V 어차피 여기다 스칼라 곱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스칼라 곱을 해주면 결국 A의 KV는 람다 KV가 돼요. 즉 람다는 고정이 되지만 고유 벡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선형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걸 만족하는 XY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이거 존재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얘가 뭐 하면 돼요? 결국은 역행렬을 가지지 않으면 되죠. 역행렬을 가지게 되면 유일한 해를 갖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행렬식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D-BC가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6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5는 0.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A는 2하고 5가 됩니다. 자, 1하고 5가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만족하지 않는 XY가 존재하지 않는 상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2018년도 시험지에서 아마 이렇게 문제가 좀 틀리게 나온 거는 아마도 그때 출제하면서 복사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참고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단답형 주관식과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공지했던 것처럼 올해 1학기 기말고사는 선행대수 전체에서 시험을 출제할 거고 행렬과 벡터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행렬보다는 벡터 중심으로 출제할 거고 시험 출제 범위나 이런 것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6월 중순에 시험을 보게 될 건데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